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루게 된 아파트가 어디죠? 오늘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단지입니다. 1500세대 정도 되죠. 네, 1509세대. 자, 저번에 네. 우리가 이제 어디였죠? 기흥 포레피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올해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푸르지오 3개 중에 첫 번째가 포레피스, 우리 기흥 쪽. 그리고 영흥공원. 영흥공원, 그 다음에 뭐 브리시엘. 이렇게 3개가 아마 이제 저희가 뭐 비교라는 말은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푸르지오 쪽으로도 경험이 많잖아요. 푸르지오 뭐 엄청 했죠, 저희. 그렇죠. 일단은 한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영흥 푸르지오 분들이 되게 많이 오고 계세요. 왜냐? 약간 이따 평면도 보면 알겠지만 장단점이 적절히 섞여 있어가지고 저같이 4인 세대들이 많아요. 자제분이 3인, 전 3명이에요, 3명. 여기는 3명이지만 2명 플러스해서 4인 가족이 그렇죠, 많다고요. 그렇죠. 자제분이 2명,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으니까 4인 가구. 그렇죠. 네. 왜 그러세요? 엄마, 아빠, 자녀. 그래서 일단은 이런 4인 가족분들이 거의 지금 저한테 지금 미리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이 4인 좀 유아 또는 초년생들, 그러니까 그 뭐 저학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오늘 촬영하기 전에 평면도를 보면서 조금 사전에 혼자 공부를 했을 때 보면, 4인 가구, 뭐 많게는 5인 가구까지가 살기가 되게 좋은 평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왜냐면 여기가 77 타입이 있고요. 맞아요. 최고 작은 게 77.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77이. 그래서 여기 단지에서 작은 거죠. 이제. 하물며 74도 아니라 77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냥 뭐 84. 그 다음에 84 ABCD. 네. 그리고 107. 그리고 117. 117. 117 AB.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소형 평형 때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브라스코와 더 커튼이 잘하는 거, 비아냥거린다는 표현은 여기서 쓰면 안 되지만 저희가 단점 위주로 비껴가는 홈스타일링을 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해라. 그래서 결국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아시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봐 저는 이쪽 가구 공장을 이제 저희 친척들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소파, 식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붙박이 솔루션 쪽이 이제 저희가 B2B 공장을 하는 데라서 그 푸르지오면 푸르지오, 롯데면 롯데, 힐스면 힐스테이트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옵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수납 쪽에 좀 강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염 실장님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판매도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 커튼 블라인드 이런 컨설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제 커튼 공장 함께 운영하고 블라인드 공장까지 하고 있는 더 커튼의 이제 뭐 대표긴 하지만 그냥 많이 불러주시는 게 염 실장이라서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저도 대표이긴 하지만 이제 로카부장.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이제 항상 저희 영상은 둘이서 찍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 간접 조명하고 있는 이제 메이트 조명과 네. 그리고 리브싱크. 리브싱크라는 냉장고 팀장인데 그분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현장을 오래 하셔야 되니까 거기는. 근데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둘이서 전체 홈스타일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료 홈스타일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본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고 있으니까 홈스타일링은 미리 예약하신 분들 한해서는 최대한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영흥 푸르지오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엔딩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자, 77 타입이 이제 156세대인데요. 네.
이게 또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보통 400세대로 따지면 반절이에요. 그쵸. 여기가 단지가 세대 커서 커서 그렇죠. 적게 느껴지는 거지. 야, 이거 77 타입 156세대면요. 충분히 관심이 있을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원래 첫 번째 설명을 드릴 때 보통 포배 구조가 많이 한상형이 걸리는데 먼저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워형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표준에 입각한 설명은 아니라 이제 원래 비교 대상으로 자 그런데 이번 타입은 이제 포베이 구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타워형 구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제 설명하는 스탠스가 약간 꼬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잘 해볼게요. 먼저 자, 이 타워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포베이라고 해서 사실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방 4개가 다 전면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은 얘기도 먼저 시작을 해드릴게요. 이 타워형이 거실 쪽은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하려면 조금 편법으로 다른 타입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보면 84 타입 4베이 A, B 타입도 조금 다른 4베이, C 타입도 또 다른 4베이, D 타입이 77 같네요. 77.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77 타입의 큰 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117A 타입은 4베이, 84의 큰형이네요. 117B 타입이 이게 이제 또 다른 타워. 또 그 84 우리 D 타입의 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84D가 중간 그 다음에 77이 막내 뭐 이렇게 되는 진짜 거죠. 대짜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77 타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기 팬트리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참 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팬트리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 타워형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수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잘 보신 것처럼 드레스룸도 좀 작죠. 근데 이거는 지금 77 치고는 드레스룸이 또 작은 게 아니에요. 보통 84 타입도 이거보다 작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여기에 창문이 없죠.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쪽에 창문이 없죠. 그 작은 창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튼 돈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또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 또 더 들어갈 때가. 침실 3이죠. 침실 3. 그러네요. 여기 침실 3에 저 조그만 창을 오히려 작은 방에 이면창으로 만든.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특이한 것은 침실 3이 좀 크게 나왔죠. 거의 안방만 하죠. 지금 보시면. 요거는 아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 가구적인 측면을 따지면 조금 아쉬운 부분 바로 이 아일랜드를 좀 옆으로 만약에 돌려놨으면 식탁을 좀 큰 거를 놓기가 쉬운데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화서 푸르주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이쪽에 식탁을 놨을 때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매교나 무슨 힐스테트 푸르주를 예를 안 대는 게 그냥 일단은 똑같은 그냥 순 푸르주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 분석 영상 중에 화프 영상을 보시면 요 부분에 확실히 식탁을 놓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거고 그렇다고 식탁을 여기 옆에다가 놓으면 소파 쪽이 너무 적게 들어가니까 반면에 거실 쪽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거실장 같은 거나 수납을 놓는 거는 조금 비추하고요. 왜냐면 바로 요 거리가 길게 나와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보통 저희가 무료로 제공받는 작은 방 붙박이장이 원래 이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 분할창 때문에 요 이면창이라고 하셨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방이 애매하게 커졌다는 거 이거는 제가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이거는 큰 장점으로 보여요. 되게 크게 잘 나왔어요. 무조건 좋죠. 그리고 침실 1은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붙박이 놓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보는 제가 좀 정리 드릴 것 같아요. 커튼은 좀 어떨까요?
커튼 부분은 사실 프루지오 현장을 보면서 프루지오에서 현장 일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느끼는 건 아마 저도 현장을 보고 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보겠지만 이런 작은 방들의 창문들은 반창 형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창 형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신체 구조로 보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착이 아니라 허리나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반창문이 되어 있으실 거라서 여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다른 단지 얘기긴 하지만 많이 하고 있는 잠깐만요. 예. 한번 어차피 방문은 비슷하니까 침실 2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맞네요. 이렇게. 맞네요. 살짝 한 허리 정도. 사실 이게 프루지오의 시그니처긴 해요. 근데 뭐 요즘은 프루지오뿐만 아니라 사실 반창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이걸 뭐 프루지오의 시그니처라고 하긴 어렵긴 하지만 프루지오는 남들이 전체 창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반창을 하고 있던 그 건설사라서 이거는 거의 뭐 99%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입주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소비자분들 상담할 때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상담할 때 너무 쉽게 상담하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 그냥 단순히 창문이 작으니까 블라인드, 창문이 크면 커튼 이것도 아니고 블라인드에서 무조건 뭐 우드는 나쁘다, 콤비는 좋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반창인 아파트 예를 들면 저희 좀 요즘 상담 많이 하는 데가 신동탄 포레자이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집당 1시간 반씩 상담을 해요. 근데 무슨 뭐 커튼 블라인드 이까짓 거 상담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실이랑 안방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안 써여지는 게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던 창문들이잖아요. 이렇게 거실에 큰 창, 안방에 작은 창들. 근데 작은 방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창이다 보니까 이게 커튼이 맞는 거야, 블라인드가 맞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커튼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가려야 되는 거야, 창문을 가려야 되는 거야, 높이를 잘라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주름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또는 이면창이면 어디는 커튼이고 어디는 블라인드를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둘 다 커튼을 써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커튼 블라인드를 맡길 업체에 그걸 고민을 맡긴다든지, 그리고 저희는 그 고민을 다시 무조건 대행해 드리니까 같이 좀 여러 가지 사례들, 반창으로 커튼이 설치된 사례, 이면창에 블라인드가 설치된 사례, 이런 모든 사례들을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기를 저는 엄청 권장해드려요. 지금 당장 이 평면도를 보고 여기는 커튼 사세요, 여기는 블라인드 사세요, 이거는 정말 뚱그름 잡는 소리고 그런 고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77 타입은 일단은 타워형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4배 구조 꾸미는 거하고 다르니까 네. 만약에 이따가 지금 모델하우스에 77 타입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따가 모델하우스 설명을 할 텐데 바로 이게 애매하다. 결국은 조금 너무 평수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117 B 타입이 그거의 좀 대형 버전이니까 84D하고 77에 맞는 거니까 여기서 저희가 또 이런 평면도상에서 얘기 못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4A 타입인데 이제 3분의 1입니다. 553세대인데 이게 이제 메인이죠. 맞네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84A는 지금 딱 보면 침실 4 알파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옵션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지금 침실 4를 주방 특화 와이드 다이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팬트리로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파크비엔하고 이 화사역 브리시엘이라는 현장이 지금 이런 좀 문제 나와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게 디귿자 형태잖아요. 네. 알파룸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이드 다이닝 있죠. 그러면 보통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요 벽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벽이 날아갔을 경우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대로잖아요, 원래. 이 아일랜드의 위치가. 이게 그 당시 19년부터 분양받는 많은 프리주들이 디자인 변화를 한 셈 치고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게 섬으로 지정. 섬으로 이렇게 진짜 아일랜드처럼 지정을 해놨다면 이게 이제 이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가끔가다 이런 모델하우스나 이럴 때 DP 드는 거 보면 여기에 길다란 우드 슬랩을 놓고 네. 다이닝룸을,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닝룸을 어떻게 보면 폐생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꽤 많은 저희 찾아오신 분들도 아 이거 왜 디귿자로 안 했어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물론 참신하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다른 친구들이 입주한 새 아파트에 봐왔던 모습에 좀 익숙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리엇이나 신포자처럼 아일랜드는 그대로고 요 공간을 몬스터처럼 길게 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식탁을 여기다가 놓을 수가 없고 와이드 다이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에 다이닝하는데 이게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들고 가야 되니까 이제 막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는 케바이케로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비밀. 그래서 일단은 요게 조금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다른 저희가 분석한 아파트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 제가 네. B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B타입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이게 정해져 있네요. 여기는 아예 다이닝룸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리 예습할 때 네. 너무 사견이긴 하지만 네. 저는 B타입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B타입은 어느 정도 이거를 아예 다이닝룸화 시켰네. 딱 뭔가 식탁이 들어갈 자리가 딱 보이고 슈퍼가 들어갈 자리가 딱 보이고 막 침대가 들어갈 자리가 딱 보이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84 AB가 이런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네요. 뭔가 이렇게 아일랜드 일자리 쫙 빠져있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사견이긴 한데 그냥 막 평면도 넘기면서 쭉쭉 보다가 B타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AC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C타입 같은 경우는 역시 이번에 또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아예 요 꺾는 거를 아예 다르게 꺾어서 이쪽을 다이닝룸을 하냐 길게 하냐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큰 식탁을 놓고 싶을 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쵸 저거랑 딱 11자로 이렇게 바로 라인 맞춰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이거를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A로 넘어가자면 A는 제가 가구를 그냥 A, B, C까지를 아예 한번 비교를 할게요. 네. 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가장 표준적인 모범생. 거예요. 모범생. 그러니까 그냥 진짜. 표준. 예. 끄트머리 침실 3에 붙박이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침실 2는 조금 더 폭이 좀 좁아요. 요거는 폭이 3,000, 요건 2,700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자제분 수가 3명이거나 아니면 꼭 서재가 필요한 분들은 어김없이 디귿자 아일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로로 이렇게 식탁을 놓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침실은 뭐 쏘쏘 표준인데 저는 약간 염 실장님하고 아까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갈리는 게 이게 가장 표준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드레스룸으로 따지잖아요. 여기가 기존의 다른 브랜드 아파트보다 드레스룸이 작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다른 타입들이 B타입이 왜 마음에 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B타입 드레스룸도 뭐 드레스룸이 약간 신포자 느낌으로 엄청 넓게 나왔어요. 근데 기역자로 돼 있죠. 요거는 약간 아쉽다는 얘기는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얘를 왜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약간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들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걸 디자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관 팬트리는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뭐 모델하우스 때 설명을 드려둘 거예요. 그 다음에 B타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B타입은 사실 기존에 없던 타입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A의 변형 같기도 하고. 물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약간은 이거는 좀 하이브리드 버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인테리어 해놓은 것 같아요 구조 자체를. 여기가 일단은 커요. 네. 대신에 저 사람이 이걸 엄청나게 칭찬하네 하는데 방이 하나 없죠. 그게 아니에요.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이유가 방 하나가 녹아난 거지. 녹아난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요 공간을 똑같이 합쳐서 같은 건데 구성이 다른 것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3명인 경우는 벽 세워야죠 이제. A타입이랑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면 가벽 세우거나. 아니 가벽을 어떻게 세워? 그래서 결국은 식탁을 여기다 놓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한 거는 4인 가족까지 또는 서재가 필요 없으신 분까지는 정말 괜찮지만 처음에는 약간은 어색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
커튼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갈 거야. 왜냐면 거실과 맞닿는 다이닝을 여기를 블라인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저기가. 그래서 여기는 수납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현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재로 바꾸실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똑같아요. 3,000에 2,700에 거실도 똑같고 침실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 안 세워도 된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왠지 뷰까지 많은 게 좋다면 진짜 네, 굉장히 좀 간지 나오는 집 안에 그런 레스토랑? 네, 그래서 일단 가구 쪽은 A하고 B 타입이 쌍둥이인데 그거 보고 뭐라죠? 이란성. 네. 솔직히 닮은 듯 안 닮았다. 얘기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C타입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양으로 승부한, 여기는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드레스룸이 대신 작기 때문에 요게 신혼부부들한테는 진짜 좋은데 옷 수납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84C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옵션이 있지 않을까요? 드레스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쵸. 그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지금 다루고 있는 해리엇에서도 많이 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옵션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효율적인 옵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원래 이런 워킹 클로짓들이 나중에 굉장히 괜히 했다라는 말이 사실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옵션을 지금 침실 1 평면 옵션을 그 드레스룸 수납 특화를 하신 분들이 저놈들 저것도 저 웃긴 놈들이네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하신 분들 한해서도 스타일링을 할 때 이걸 최대치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길게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박이만한 수납이 사실은 없다 보니 요거는 수납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식탁은 환상이야. 딱 저 앞에 가로로 가장 마룻바닥 방향으로 평행으로 같은 돌그릇대가 흘러가듯이 여기는 2,000짜리 식탁을 양쪽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유일한 공간.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84C는 제가 어떻게 정의 드리고 싶냐면 식탁을 놓기가 좋다. 네. 84 ABC를 네? 84D라는 타워형을 빼고 한번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커튼에 관련된 것도 한번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커튼도 사실은 A, B, C를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동일하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실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커튼 의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커튼 의뢰가 많을 것 같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쓰는 전략인 속지의 고밀도화, 그래서 차르르라고 해서 그런 걸 단독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현장 가서 제가 사전 점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콘센트의 위치에 따라서 전동 의뢰도 저는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주하시는 단지들, 그러니까 23년 3월 기준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전동 의뢰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한 달 후엔 더 많을 거고 1년 후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의뢰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방이 특이점들이 보면 아까 77 타입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방의 면적 대비해서 창문 쪽의 면적이 좀 짧아요. 그럼 이게 뭐 우리 단지만 그러느냐? 절대 아니고 저희 다른 단지 영상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의 뭐 이런 데이터들의 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다른 집 시공사진을 보면 요즘 아파트들이 요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다른 말로 대피실 공간 때문에 이쪽을 면 처리를 해야 돼서 창들이 애초에 좀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 사전점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양하게 커튼으로 가셔도 되고 바깥쪽을 블라인드를 뺀 다음에 안에를 좀 이렇게 시어 커튼으로 가셔도 되고, 또 안마 커튼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굳이 양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통 커튼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실 안방 사실 제가 뭐 구구절절 떠들고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푸르지오나 반창인 집들은 항상
작은 방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릴 자료도 많이 있긴 한데, 첫 번째, 내가 커튼을 쓸 건가 블라인드를 쓸 건가를 먼저 명확하게 정하시는데,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창문의 크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창문이 작아. 근데 여기서 우리 첫째 딸이 잔대. 그러니까 창문이 작으니까 나는 블라인드를 해야지가 아니라 거기를 만약에 침실로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커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뭐 창문이 큰 집은 그럼 무조건 커튼을 사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창문에 큰 집 고객님들이 오셔도 실제로 그 공간에 누가 자는 방이 아니라 서재로 쓰거나 창고로 쓰시면 블라인드가 나가거든요. 그쵸.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창문이 작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블라인드 써야 된다? 절대 아니죠. 창문이 작아도 효율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커튼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또 하나의 특정은 그러면 무조건 커튼을 쓴다고 보온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커튼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밀도를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보온도 달라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방 특화를 이런 식으로 어디 갔지? 이렇게 주방 특화 네. 아일랜드 플러스 YD 다이닝으로 하면 이제 이쪽에 식탁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가 블라인드가 좋을까요? 커튼이 좋을까요? 사실은 여긴 두 가지 컨셉이라고 봐요. 저는 뭐냐면, 여기도 그렇고 아까 B타입도 그랬는데, 아까 우리 가구 볼 때 B타입도 그랬는데, 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식탁 옆에 커튼 천 있는 거 싫어. 그럼 블라인드를 가겠죠. 대신에 이런 데를 기본 블라인드를 가는 게 아니라 예쁜 블라인드를 가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왜 누구랑 누구 이 와이드 다이닝이 확장된 곳과 주방 쪽, 사실은 여기 잘려있지만 여기 평면도를 연장해서 그려보면 요 밑에 누가 있죠? 거실이 있어요. 거실. 그러니까 거실을 예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연장돼야 되냐면 와이드 다이닝과 주방까지 연장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10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5분은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 네 말대로 여기는 주방이고 뭐 식탁 자리긴 하지만 거실의 확장이니까 예뻐야겠네. 그래서 예쁜 블라인드 삽니다. 근데도 나머지 5분은 뭐 그래도 설거지 하는 데고 뭐 밥 먹는 데인데 여기에 예쁜 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적당한 거면 충분해 라고 해서 50% 정도는 기본으로 가시는데, 당연히 시공 후의 만족도는 눈에 보이는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게 사시라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을 투자를 하시고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곳을 다이어트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B타입하고 왜 미묘한데 또 미묘하지 않은 차이가 있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식탁을 놓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무조건 세로로 놓죠. 네, 이렇게 놔야 됐는데 지금 우리 84A에 주방 특화를 하신 분들 보시면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아일랜드 기준으로 가로로 놓는 아일랜드 기준으로 T자로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갖다가 반장, 이렇게 반만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커피 서랍장 같은 걸 놓고 블라인드를 화해서 우드 블라인드로 홈카페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하고 B 타입이 정말 좀 달라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B하고 C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크게 패브릭 관련 이 부분을 한번 사실 B는 저는 A랑 공통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거실, 안방의 작은 방들 반창에 대한 고민, 사실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주방 쪽 잘라내면 A랑 같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신 분이 B를 보는 거고 B를 보는 분이 A를 보시는 건데, 여기가 좀 다르죠. 사실 저는 여기가 아까 사견으로도 제일 좋다고 했는데, 다르다기보단 이제 시각적으로 좀 공간이 나눠지는 느낌이 생겨요. 이 아일랜드가 여기는 확실히 방화처럼 보여요. 맞아요. 방화가 돼 있어요. 아예 세퍼레이트가 돼 있어요. 취향 차이긴 하지만 가끔은 내 취향을 좀 내려놓더라도 야 무슨 식탁 옆에 커튼이야, 난 무조건 블라인드 할 거야 라는 무조건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정말 예쁜 다이닝으로 봤을 때 거실에 내가 예쁜 커튼을 했어, 뭐 겉지건 속지건 겉이 속지건 아니면 차르르건, 그럼 따라가시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만약에 거실을 좀 무겁게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무조건 다 차르르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쉬 그레이나 뭐 그레이
그레이 거치에 얇은 속지를 샀어. 그러면 여기서 이 설명만 들으시고 또 거치 속지를 여기다 그대로 사세요. 그거는 또 이건 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거치 속지야? 그럼 너는 속지만 와. 대신 내가 거치가 없으니까 네 속지가 좀 두껍게. 이런 식으로 면이 거의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를 무겁게 샀다고 해서 여기가 무거울 필요가 없고 너가 포인트라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무겁게 산 것 중에 예쁜 거, 내가 포인트를 준 것 중에 예쁜 거, 그 예쁜 거 하나만 위로 데려오면서 밀도를 채워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꾸밀 네. 때 보면 이런 형태가 많아요. 많죠. 엄청 이쪽으로 또 다른 작은 베란다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같은 계열로 맞추는 걸 많이 했었어요. 많죠. 서로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 단지 이쪽은 평계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세모인 게 양계일 수도 있고 평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커튼 무드는 양계가 예쁘다고 생각은 해요. 다이닝룸은 양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어떤 예쁜 식당들을 가봐도 커튼을 통으로 치는 거는 좀 투박한데 이렇게 양쪽을 예쁘게 묶어놓으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쪽에 유일하게 창문이 이쪽에 없어요. 이쪽에 옆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타워형하고도 약간 섞여 있는 느낌? 딱 C타입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공사하고 있는 L클래스 84 C타입도 주방창이 측면에 있잖아요. 거기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어떤 조명 같은 거, 디자인 조명과 예쁜 식탁을 이용해서 요거를 강조를 하는 게 난데 패브릭적으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까? 사실 여기도 조금만 잘라내면 A타입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 기준으로 밑으로? 이렇게 잘라내면은 거실, 안방, 작은 방, 입구방 여기는 안방인데 주방 자체를 사실 여기는 제가 투자를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측면이 또 우리가 시선에서 봤을 때 많이 숨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그냥 기본만 들어가셔도 돼요. 이건 근데 냉장고에서 다 가려지겠네요. 제가 백날 이렇게 말해도 또 요 공간에 욕심 있으신 분들은 그 와중에 여기서 좋은 거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제가 기본으로 산다 해서 기본이 좋고 고급으로 사서 비싼 걸 사시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결국 집 꾸미기는 개인의 욕심의 한도를 어디까지 맞추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주방을 꾸미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주방의 욕심 그런 게 좀 높이 있을 때는 그냥 하이엔드로 가주는 거고 야 그냥 뭐 주방이지 뭐 주방이 예쁠 필요가 있니? 라고 하면 그거를 굳이 막 저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방도 멋있어야죠 고객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딱 원하시는 수준에서 최고의 제품을 추천하면 되는 거라 여기 주방 정도는 저는 좀 개인의 취향에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타입 분들이 지금 그렇게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여기도 307세대나 많죠. 드는데 기본적으로 단지가 크니까. 여기가 제일 고민이 많을 수가 있어. 이 부분을 상담하러 많이 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C타입은 필히 한 분이라도 신청을 저는 해주셨으면 여기서 좋겠어요. 정말 확고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하면 이 측면을 드레스로 옵션 선택하신 분은 여기 안에는 무조건 블라인드인 겁니다. 커튼이 아니라. 오케이. 자, 84D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 우리 77 타입의 이제 좀 더 큰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대수는 여기도 적지가 않아요. 143세대. 그러니까 제가 염실장 이번에 파크비엔에서 느낀 게 와, 여기는 진짜 골고루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77 뭐 한 120세대 84A B까지 950세대 B 100세대 117 한 가지 타입만 뭐 한 100세대 뭐 이게 사실은 저희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막 156세대 553세대 162세대 307세대 143세대 75 113 이게 진짜 골고루게 오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가지 그냥 사전 점검을 통해서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나중에 사전 점검을 아마 편집을 할 때 아마 77, 84D 그리고 만약에 117B까지 오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얘네들끼리 묶고 나머지를 묶고 이런 식으로 한상형과 타워형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보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야. 여기는 세단이고 여기는 SUV라고.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 의외로 이거는 사이즈를 직접 제가 재봐야겠지만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아일랜드가 생각보다 비율에 비해서는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늘상 제가 맨날 잔소리하던 이쪽에 식탁을 놨을 때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이 문제에서부터는 조금은 해방될 것 같은 느낌은 들되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거 재봐야 된다.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뒤에 창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이게 모델하우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맞아, 84D가. 이게 근데 117B 타입을 한번 보면 여기가 창문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봐야겠어. 아, 창문 크게 들어갔어요, 이번에. 멋있다.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테리엇 같다. 파크비에는 자꾸 다른 아파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테리엇도 E 타입, 구찌 C 타입 되게 멋있거든요. 그거보다는 푸르지오 치고는 와 이거 하는 데가 없는데 멋있다. 이게 큰 창이 똑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망이 좋은 광교 호수나 동탄 호수나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흥공원 이런 뷰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품는 거네요, 창문. 네, 그 뷰에 대한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문 큰 거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플러스 점수. 여기 딱 이 사이즈만 보더라도 작은 창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블라인드 여기 커튼은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식탁 쪽은 조금 안심권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특이하게 여기 침실 쪽에 또 팬트리를 이런 수납을 집어넣어주고 이쪽에도 창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 유리한 게 바로 통풍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타워형 치고는 여기 열어놓고 여기 열어놓으면 맛통풍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 하지만 이 북박이가 이제 이쪽에는 갈 곳을 잃었기에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줬고 이쪽은 아예 북박이를 짤 수가 없이 이거 자체를 하나의 이제 수납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드레스룸은 이제 소소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붙박이를 보강을 옷이 많으신 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염 실장님 타워형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게 뭐라고 했어요? 수납이 무조건 부족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따가 대형 타입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수납이 보강될 수도 있지만 같은 평형 내에서 비교를 하면 항상 수납이 아쉽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77, 84D, 117B는 상대적으로 옷이 그 같은 4배 구조에 비해서 많으신 분들은 수납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를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그 이외에 이제 큰 특징들은 가구 쪽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이미 너무나 많은 예시를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타워형 구조 거를 잘 공부하시면 저희 걸 보고 공부하기가 좋죠. 네, 저희들 거 공부하고 보시기가 좋아요. 아예 그냥 사전 점검을 타워형 거 나와 있는 거를 다른 단지 거를 보셔도 전혀 상관이 얘기 없습니다. 저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미안합니다. 저는 호명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커튼 쪽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커튼 사실 전 이게 아까도 다른 단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렇게 이면창 고객님들이 오시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면창이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더 많이 봐요. 여기에 거치속질 사자니 얘도 거치속지가 따라가면 집 무거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에 블라인드 사자니 얘도 블라인드 사야 될 거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는 소파의 위치, 뭐 식탁의 위치 이런 가구의 배치를 먼저 해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집의 뷰가 어떤지 우리 집 동선에서 TV를 보는 때 광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에서 뭐 영화를 낮에 많이 본다. 그럴 때는 뭐 차를 할아버지가 와도 이때는 거치속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빛에 관련된 제품을 쓰는데 여기에 그냥 예쁘게만 가겠다고 채광 조절이 많이 안 되는 걸 쓰면은 언젠간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차르르가 맞다, 거치독지가 맞다, 블라인드가 맞다라기보단 나의 동선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 동선 체크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질문지들이 딱 있어요. 고객님 여기 만약에 뭐 84D에서 오셨어 그러면은 뭐 몇 인 가구세요? 몇 층이세요? 그 다음에 거실에 TV는 뭐 몇 인치세요? 뭐 소파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시고 어떻게 보실 거니까 이런 게 커튼을 살 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요소들이 만나서 만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분이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커튼 사시고 여기 블라인드 사시고 여기는 뭐 안막 사시고 여기는 우드 사시고 이건 사이비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고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오늘은 평면도 분석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소비자분께 커튼 전문가랍시고 여기는 블라인드가 맞습니다. 여기는 커튼이 맞아요. 뭔가 이렇게 확신에 갖는 말을 한다면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 집의 제품을 사야 되는 키워드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저를 의심하거든요. 내가 고객님께 추천해드린 제품이 여기에 커튼이고 여기가 커튼이었는데 둘 다 차르르였어. 그럼 그게 맞는지를 저도 체크하려고 뭐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간대는 언제신지 프로젝트를 쓰는지 안 쓰는지 거실에서 누군가가 뭐 쫓겨나서 주무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많이 여쭤봐요. 근데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저의 영상을 하나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딱 요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네요. 딱 그런 창문 큰 집이 이면창. 이면창일 경우에는 약간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좋죠. 그쵸. 요런 느낌으로 안막이 필요 없을 땐 저런 느낌이 진짜 좋죠.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죠. 네, 저는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제는 안막이 필요 없는 전제인 겁니다. 이 고객님과 상담했을 때는 그런 걸 다 여쭤본 거고. 근데 안막도 어쨌든 간에 같은 계열로 이렇게 설치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네. 일단은 우리 타워형 하나 저희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이제 대형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117A 타입 우리 가장 4배에서 큰 형님은 그래도 조금은 세대수가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적어요. 약간 희소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뭔가 평면도만 봐도 막 널찍널찍하네요. 네,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게 우리가 보통 침실4를 알파룸이라고 칭하자면 네. 이제 푸르지오는 이걸 침실4로 명명했지만 요게 이제 베타룸이라고 저희가 오히려 얘기해요. 알파 베타. 즉 여기는 이제 3인 가족도 그러니까 5인 가족도 각각의 방이 있다는 게 좋고 여기는 정말 특이한 게 드레스룸이 여기가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와. 워킹 클로짓 같은 느낌이네요, 살짝.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창문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걸 걷어내고 붙박이를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유리해요. 오히려 창문 있을 경우는 붙박이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붙박이니까 뭐 상관없이 가고 여기가 딱 어떻게 보면 남편분들 그런데 학생이 있는 집은 제가 바로 벌방 즉 독서실로 만들기가 너무나 좋고 여기도 지금 현재 근데 어쩌면 주방 특화를 와이드 다이닝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또 아일랜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으로 빠지네요. 예, 정말 이렇게 아일랜드 섬화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상견이지만 제가 여기를 당첨된 사람이라면 저는 이 침실사를 그래도 좀 살렸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래도 주방이 넓죠. 안 그래도 넓으니까 방 하나를 보너스로 얻는데 또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다르니까 그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지금 침실 4 자체도 웬만한 작은 평형대의 방만 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침실 3, 2 똑같고 거실, 침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레스룸의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제가 오산대역 더샵이 생각나는 게 지금 위치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게 이거 자체를 만약에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시키고 여기는 시스템을 걷어낸 사람들은 이게 홈시어터 방으로도 쓰여요. 안마의자 방으로도 방 안에 방이네요. 방 안에 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멋있겠다. 네,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뭔가 진짜 이런 휴게 공간이 돼서 남편분들 막 힐링하시고 탁 쉬고 여기서 안 나오죠. 물론 이럴 때는 또 창문 있는 게 사실 유리하긴 해요. 근데 또 이걸 하루 종일 닫아놓지 않고 여기 멋있다. 조그만 공기청정기를 넣어도 되니까 요 117A 타입은 가구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조심하라는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냥 개성대로 꾸미시면 돼요. 근데 여기 파우더룸이 참 크죠. 네. 요 공간이 좀 아깝다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잖아도 한 분께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요거를 서재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약간 호텔에 있는 작은 노트북 라운지처럼. 근데 요거는 정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멋진 아파트에서 멋진 뷰를 보시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뷰에 따라서 이 소파의 위치 이동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117A가 제일 제가 지금으로서는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염 실장님은? 패브릭 쪽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또 커팅해놓은 애는 A타입이에요. 84A. 잘라내고 그럼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가져야 될 건 잘라내지 않은 공간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새로 생기는 알파룸 같은 곳들, 드레스룸엔 창문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 저는 여기는 117 타입의 분들은 저는 좀 어디를 신경을 쓰시면 좋겠냐면, 거실 뭐 사실 비슷하죠. 크기가 달라졌겠죠. 방들 크기가 달라졌겠죠. 비슷해. 근데 안방을 잘 보시면 창이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한쪽에 쏠려있던 창이 이런 워킹 클로짓이 들어가면서 뭔가 센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는 정말 벽 끝에서 벽 끝까지 커튼 나비주름 잡아가지고 쫙 빼주고 거치석지 넣어주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나오냐면 호텔식 커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117 타입의 고객님들이 오시면 평형에 걸맞는 조금 좀 우아함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117A 타입은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고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이 침실 1이 제가 아까는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84보다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미 저질 면을 쳐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란 마인드가 이거 있는 거는 좋아하는데 저거 때문에 결국 공간을 저거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요거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40평형대인데 왜 30평형 애들보다 왜 침실이 작아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침실 드레스룸 평면 옵션을 한번 보면 1번은 가구 도어 플러스 폴대형 시스템 선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 수납 강화,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하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팬트리냐, 아니면 워킹 클로짓이냐, 이걸 고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자체는 터 있지가 않아요. 한 1m 20 정도?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쪽은 좀 호텔식으로 꾸미실 수가 있는데, 커다란 침대를 놨을 때 다시 한번 84 A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거는 직접 한번 재보긴 재봐야겠지만 얘가 또 체감상으로 넓을 수가 있고, 그쵸? 왜냐면 상대적으로 창문이 또 작으니까 또 이쪽 공간이 또 느껴지거든. 또는 B타입 같은 경우도 뭐 A타입이랑 마찬가지고, 근데 C타입을 봅시다. 자, 만약에 지인분들끼리 사전점검 때 C타입 한 분하고 117A를 번갈아 가면서 서로 놀러가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117A 타입 분이 인상을 쓰시게 될 거예요, 침실에서. 왜냐면 여기가 운동장이야. 왜냐면 편의상 한번 이렇게 얘기하자면, 얘네는 여기는 이분들은 이 미설치하면 그만이에요. 평면 옵션은 이걸 미설치하면요 여기 훨씬 더 넓어요. 근데 또 설치한 집은 또 117이 부럽겠네요. 또 더 작은 사이즈 잡아먹고. 뭐 부럽기보다는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거기가 더 크니까 크나보다 하는데, 요거를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붙박이의 부재를 떠나서 그냥 사전점검 때 딱 하자 보려고 집을 처음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은 요 집에 갔다가 내 동생네는 괜찮네, 그리고 이제 큰형님네 가는 거지,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작아, 이 얘기가 100%는 거야. 아무리 알파룸이 있고 아무리 파우더룸이 크게 나오고 아무리 드레스룸이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 눈에는 현재 이게 바로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구축 40평에 계셨다가 이번에 사전점검 때 신축 40평을 맞이하신 분들은 야 이거 안방 왜 이렇게 작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옵션을 뺄 수 있냐 없냐가 아예 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맞지 않나요?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1, 2번 중에서 고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틀리면 좀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117A가 너무너무나 부럽고 정말 이렇게 뭔가가 다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서 좋은데 이 공간은 조금은 조심하자. 그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117B로 한번 넘어갈게요. 117B 타입. 그치. 113세대. 자, 여기가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갑자기 제가 아까 제가 다른 아파트 얘 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 왜 이렇게 딘스트라우스 레이크가 생각나요? 저는 근데 광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이껴있는 이 침실 4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린이랑 똑같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안마 의자방이에요. 저희 보통 사이방이라고 하죠. 여기도 뷰가 좋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가구 쪽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84D하고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쪽엔 이제 팬트리가 훨씬 더 크게 빠졌지만 양쪽에 양면 이제 이렇게 양경 창이 있고 팬트리가 괴물같이 크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저는 요게 조금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팬트리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원래 여기가 보조 주방 같은 게 많았잖아요. 네. 예전에 자이언 레이크 푸르조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보조 주방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염 실장님. 오히려 이 주방 관련해서 뭔가를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팬트리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렇잖아도 타워형이 아까 제가 수납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걸로 지금 117 타입이기 때문에 대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팬트리가 아닌 붙박이화를 시키면 엄청 날 수도 있습니다. 수납이 엄청나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캐바이캐로 저희가 좀 다뤄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원래 제공되는 드레스룸은 지금 보시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워형의 아주 작은 기역자나 니은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은 그냥 표준으로 보는데 여기야말로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작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실 4가 생기는 바람에 잡아먹었네요. 네, 이거를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자, 이걸 한번 6번을 볼까요? 이거 혹시 확장형이 있는지? 저기를 옵션을 드레스룸으로 바꿀 수 있네요. 팬트리처럼. 어디요? 6번. 6번 침실 드레스룸 4. 수납 이건 코. 침실 4예요. 침실 4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 얘기는 지금 잘 보시면 요 벽은 계속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얘도 옵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17A하고 B 두 개가 84보다 작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침실에 대한 체감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 있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인데 이거를 인지를 안 하고 요것만 바라보고 왜 내 침실 이렇게 작아?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면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좀 초벌구이로 약간은 좀 훈련을 아니면 좀 대비시키는 백신 같은 거죠,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건 욕한 게 아니라 분명히 침실 4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지만 인지하셔라. 어느 침실 1을 운동장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기존에는 구축에 침실 1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도 이제 어떤 그 거실 쪽으로 보면 여기는 긴 식탁을 놔도 조금 인터페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식탁과 소파가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역시 여기도 이면창이네요. 타워요. 저는 이거를 다 커튼으로 하는 게 좀 간지가 난다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가 약간은 조금 와인바라든지 막 이런 재미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평면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워형 치고는 확실히 평형대가 깡패다 보니 저는 여기는 그냥 재밌게 꾸밀 수 있는 크게 이제 4베이에 비해서 약점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 사이즈가 돼버렸어요. 면적이 깡패네요. 면적이 깡패예요. 이게 이제 작을수록 확실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구조에 대한 느낌만 틀리지 여기는 또 마통풍도 돼. 여기도
제가 느끼는 건 그 런웨이가 되게 긴 것 같아요. 탁 체감상. 저는 참 이 부분이 기대가 돼요. 홈스타일링 받는 분 중에서 요거를 되게 코지하게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집들, 서양 집들처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일체형 코너나 이런 게 아니라 1, 2, 3로 조금 약간 이렇게 디귿자 형태 외국식 거실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패브릭은 좀 어떨까요? 사실 패브릭은 117고 입주자님들도 A타입이랑 공유하면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프로지오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평형대별로 막 다 특징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창문의 크기나 셔시색이랑 같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특이점은 없고 아까 A타입에서는 안방을 호텔식처럼 뺄 수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는 다시 또 이제 84처럼 그러네요.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런 구조적으로 어디가 안방이 좀 더 예쁘고 어디가 좀 더 거실이 예쁘고 이런 부분들은 생길 거예요. 근데 뭐 침실 4를 또 서재로 쓰는 분들은 여기 또 멋진 블라인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전 오히려 예쁘게 꾸미는 총량은 같다. 하지만 그 포인트를 어디다 맞출지에 따라는 그런 위치가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는 좀 고민 많이 하시면서 저랑 같이 좀 스타일링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84 A타입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기본 우리 모델하우스를 다 장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일로 했는데 되게 예쁘다. 강마루를 한번 보면 자 과연 색깔이 어떨까 두구두구두구 밝다 그래도. 그냥 밝은 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누리끼리한 건 안 썼어요 이번에. 프로지오 색이다. 그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수지에 있는 쪽이 좀 다르니까 우리 수원 쪽에서 봤던 그 푸르주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실로 넘어가면 프레임은 이 정도면 밝은 편입니다. 원래 바닥이 원목이었으면 좀 유사하게 갔겠네요. 네 맞아요. 예. 어디서 말 같지 않은 그런 소파에 액자를 그래도 놨는데 좀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선 제일 요즘 같은 것 같아요. 푸르지오가 모델하우스는 잘 꾸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멋있다. 옵션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멋있다. 역시 이번에 파크 비엔 천장고 높아요. 저 천장고가 2,400 정도면은 이 안에가 2,500에서 2,500. 2,520. 맞아요. 한 2,000 커튼은 2,600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플러스 중에 플러스입니다. 지금 대부분 수원 아니면 여기 경기도 화성 동탄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이 2,400이 천고 안에 있는 높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상 옵션인지 무상인지 모르지만 아마 유상일 거예요. 저는 청약할 때 이 분석 영상을 했더라면 요거는 신청하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2장짜리가 있어 보입니다. 쪼개짐이 적을수록 더 있어 보이게.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아일랜드가 혼자 섬처럼 나와 있는. 네, 이게 진짜 아일랜드예요. 예, 아일랜드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주도예요. 독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는 예전에 그 브리시엘 모델하우스 보면 이런 방향으로 놨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파크비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T자로 놓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와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커튼으로 했었더라면 사실은 이렇게 다이닝룸화 시키는 게 네, 아일랜드랑 사실은 같은 깔끔하고 방향으로. 집도 넓어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선이 또 맞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염 실장님 이게 왜 애매한지 알아요? 제가 항상 강마루 방향에 맞추자고 했잖아요. 강마루 방향이 타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얘부터가 삐꾸야. 근데 얘는 또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또 맞추게 되는 경우라서 집이 넓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방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화프 때도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안에를 아예 그냥 여기처럼 우물천장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왜 집어넣냐. 흡음판처럼. 이것 때문에 이게 좀 더 낮아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조명을 바꿀 때 좀 애로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립 조명이 아니라 이 자체를 디자인 조명으로 하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 많죠. 요즘 제 와이프도 그렇고 조명은 잘해도 집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진짜 한번 홈 스타일링 할 때 확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자재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84 타입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조금 어두운 계열을 쓰기 시작해서 요즘 트렌드가 어두운 건가 봐. 근데 요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세요.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걸 화이트로 바꾸자. 이것도 화이트, 뭐 이거는 진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주방 쪽을 한번 보면 주방 쪽 틀이나 어떤 주방 상부 하부장은 제가 봤을 땐 되게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고. 막혀있네요, 그래도 여기는. 아, 근데 이 형태가 진짜 40평형대에 응용된 색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따가 한번 117도 보자고. 그래서 커튼 관련해서는 좀 어떨까요? 여기 커튼은 제가 딱 예상한 대로 모델하우스 아까 평면도에서 예상했던 대로 거치 속지도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모델하우스니까 이렇게 바게트를 좀 조경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저런 뷰가 없으면 얇은 쉬어 커튼 속지 하나 쳐있으면 더 예쁘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거치를 투톤으로 쓰는 건 다시 또 유행이 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신 거고, 보통 깔끔한 원톤의 얇은 속지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이 거치가 갖고 있는 벌키함도 싫으시다면 거치 너네 빠져, 나 속지만 살래, 대신 그 속지를 어떻게 조금 두껍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도 있죠. 염실자님 여기 좋네요. 여기 딱 봐도요. 아, 창문 큰 거 써줬네. 면 자체가 좀 이거 작죠. 600 안 나와요. 네. 이거 500 이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 큰 거는 무조건 눈 큰 거는 좋아요. 침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침실 1. 강화 문 색깔도 같으니까 좋다. 드레스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드레스룸이에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드레스룸에 이제 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옷이 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좀 돌아가 있어요. 즉, 이 뎁스가 사실은 큰 패딩류 같은 거를 걸을 때는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사전 점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돌아가 있죠, 옷이. 근데 이제 전반적인 색깔은 그냥 푸르지오 답습니다. 예, 보니까 제습기도 옵션으로 있어요. 예, 물을 안 비우셔도 돼요. 일단은 자, 아이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아, 반창이네요. 네, 프로지온 뭐 시그니처죠. 아, 이건 어찌 서재로 꾸몄으니까 네, 저희는 침실 3호로.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옵션으로 받는 방을 보니까 서랍이 외부용으로 나와 있어서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책상을 놓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너무 작은 침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침대를 이렇게 놨을 때 헤드 있는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반창이기 때문에 큰 간섭은 없지만 요 앞에 공간에 맨 밑에 있는 서랍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침대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예. 패브릭은 좀 어떤가요? 와, 커튼 패브릭도 박스가. 사실 커튼 박스도 넓게 빠져있고, 그러네요. 반창이라 간섭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이즈의 커튼을 이렇게 끝까지 맞추시는 분들은 공간 띄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창문에 반창 커튼을 했을 때 좋은 거는 공간의 효율이 좋고 디자인적으로 좀 귀여워진다라는 거고, 단점은 커튼이 갖고 있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럼 커튼이 갖고 있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기엔 여기다 무조건 천을 단다고 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네. 가로에서 가로의 끝, 천장부터 바닥까지의 끝, 이런 전체 이런 커버하는 면이 커져야 되니까 저는 만약에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네. 끝까지 가는 게 좋고, 네. 나는 디자인이 먼저다, 나는 네. 저렇게 하기 답답하다, 그런 분들은 효율을 좀 내려놓더라도 좀 커팅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참 모델하우스 푸르지오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프로지오는 아주 센스가 우리가 원래 안티 모델하우스잖아요. 맨날. 막 모델하우스 담당자한테 고소당할 거라고 맨날 예, 근데 여기는 참 시그너처 색깔도 잘 브리티시 그린 써줬고. 홈스타일러가 좋네요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시간도 한 1, 2분 남았으니까 욕실도 한번 보면 확실히 자재가 푸르지오가 좀 고급스럽습니다. 드레스룸도 그렇고.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프로지오에 한번 2년 동안 살아본 경험으로 다른 아파트 다음에 또 어디에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전 또 프로지오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그러진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저희 가족한테도 그런 말을 항상 해요. 저는 그래요?
엘리베이터부터 이런 작은 거 하나들까지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푸르지오가 멋있죠. 딱 뭐 저희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디자인돼서 이렇게 푸르지오에서 조명이 켜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작은 디테일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좀 어떤가요? 창문이 그래도 작진 않네요. 어우, 이건 크죠. 이건 크고 제가 늘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거실에 대비했을 땐 작은 창이 네. 주방으로만 너무 큰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놓치면 집은 좀 이제 이렇게 안 예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 물론 그 예쁘다라는 기준은 너무 주관적이기에 누구는 콤비를 예뻐할 거고 누구는 우드를 예뻐할 거고 누구는 알루미늄을 예뻐할 거고 누구는 커튼을 예뻐할 건데 그런 자기 기준에 예쁜 것도 좋지만 보편적인 시선에서 예쁨을 쫓는 것도 저는 너무 권장해드린다. 그러네요. 다음 모델하우스 한번 가봅시다. 네. 84 C타입인데 근데 잠깐만 정말 이렇게 다를까요? 창틀이 밝아졌어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살짝 자 보세요. 아트월이 틀려요. 바닥도 다릅니다. 타일도 대박인데? 다른 비슷하구나. 여기 예쁘다. 이게 왜 여기까지 이어졌냐? 주방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잠깐만 이거는 지금 특화 옵션이에요. 아까처럼 긴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또 그 얘기해서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지만 원래 이게 좀 외국식이에요. 이렇게 주방이 숨겨져 있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숨겨져 있어요. 아 이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게다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안에 있는 자재는 무슨 색깔이에요? 밝은색.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트월이 보세요. 이어져 있는 게 이건 뭐 유상 옵션 했을 때만 이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너무 이쁜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통일감이 생기네요. 아 이거는 어쩌면 C타입이 진짜 옵션만 잘 골라놨으면 좀 천편일률적인 스타일링이 안 나오고 약간 개성이 근데 왜 여기는 틀을 이렇게 밝은 거 해줬어? 밝기도 하고 좀 텍스처가 안 보여서 여기 이거 지금 푸르지오 안 같아요. 알죠? 맞아요. 약간 느낌이 뭐 힐스테이트나 잠깐만 침실로 한번 갑시다. 요거는 이제 특화 옵션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죠. 워킹 클로짓.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옷 다 돌아가 있죠? 염 실장님? 네. 예,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사전 점검 때 꼭 옷걸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회전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좀 따뜻할 때 사전 점검 갔지만 왜 이런 워킹 클로짓 있는 집에 패딩들. 겨울에 갈 경우에는 패딩을 걸어놓는 순간에 옷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참 철거하라는 말도 남의 돈을 사실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결국은 여기다가 아예 붙박이화 시켜서 이 뎁스를 앞쪽으로 끌어올려서 제대로 어떤 문이 닫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돈을 쓰고도 돈을 써야 되니까 속상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 창문은 당연히 빛 차단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방은 어떻게 된다? 조금 좁아 보일 수 있겠네요. 정말 좁아 보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좁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 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도 틀 색깔이 틀려. 그러니까 아예 84C는요 좀 다른 색이네요. 그냥 다른 집이에요. 그렇게 하면 84D도 만들어주지 안 그래요? 또 그러다면 또 다 만들긴 해야죠 또 그럼. 근데 진짜 이거 푸르지오 안 같은데 되게 밝은데. 여기 하지 말란 서랍 이렇게 넣고. 자, 이 침대 말고 보통 우리 침대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간섭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만큼 작은 침대는 존재하진 않지만 최대한 이 헤드 있는 부분을 빼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죠. 주방 쪽 안쪽은 안 봤네. 한번 봅시다. 야 여기는 메탈을 썼네. 멋있다. 우리가 매교 SK뷰에서 봤던 그 자재네요.
아, 좀 외국집 같지 않아요? 네, 아, 저- 얘들아, 이거 포크 좀 갖다 놔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여기는 메탈이 오히려 어울리네. 이런데 그리고 딱 주방 창문 하나 딱 나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에? 그래야 저희가 딱 스틸 아, 근데- 미드 센츄리 딱 하는데 이런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열 수가 있네, 여기는. 아, 근데 여기에 원래 창문 하나 있으면 나쁜데 구조적으로 안쪽이에요. 예. 근데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없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멋있다 자재. 아, 근데, 나는 좀 천편일률적이 아니라서 오히려 네. 84C 기대되는데. 멋지다. 주방 멋지네요 진짜. 저희는 주방에 필요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멋지네. 블라인드조차도 안 들어가는데. 실장님 이렇게 네. 만약에 이 옵션 타일로 아트월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리나요? 저는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적으로는 그냥 어떤 색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화이트 컬러를 써서 차르를 추천해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근데 거치독치 살 건데 차르를 너무 많아 너무 뻔해 나 거치독치 사겠어 그러면 저는 색상의 톤을 1부터 10 1이 밝고 10이 어둡다 그럼 저는 아무리 어두워도 이 정도 색만 쓸 것 같아요. 이 아트월의 영향을 주지 않는 아트월을 더 어둡게 만들지 않는 색. 그래서 저는 아마 한 1, 2 정도 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보리 크림 또는 샌드색 정도의 전 얘도 어두워요 지금 이 베이지도 아, 걔도 더 어두워. 크리미하게 가는 거죠. 오케이. 아, 여기는 기대가 좀 드네요. 네. 여기는 정말 한번 좀 개성있게 예쁘게. 근데 이제 이 옵션이 아니냐에 따라 다 틀린데 다른 집일 수도 있죠 또. 만약에 이 옵션이 아니라 왜 이렇게 와이드로 터져 있는 집도 괜찮아요. 정말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평형인데 타임마다 아마 이게 달라질 거야. 이게 길게 빠지니까 아마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요런 거는 좀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막아 있는 거냐, 터져 있는 거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시겠죠. 자, 여기는 117B 타입입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품을 놓는 건 역시인데, 공간이 넓어서 그래요. 아, 근데요. 저 조금 잔소리 할게요. 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창문은 아꼈다. 이거 원래 여기까지 나와야 좋은데. 더 멋있었겠죠 그러면? 예, 와이드 창. 이 중앙창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자재는 다 똑같은 거 쓴 것 같아요. 84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 대신에 또 만회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론 커튼 앤 블라인드를 대표하는 우리 전문가가 옆에 계시지만 저도 한마디 하자면 그래서 블라인드로 할 경우에는 이 공간이 못생겨지는 거예요. 더 돋보이죠.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문 여기까지만이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짧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딱 아예 그냥 한 도화지로 통일시키고 사실은 묶어도 적당히 여기서 이렇게 묶어대서 이 원래 눈 작은 거를 너무 부각시키지 않아서 원래 커 여기서 그냥 접었을 뿐이야 라는 그런 식의 약간 눈속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너무 찬성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쇼파는 코너형으로 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기대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 이게 원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작은 커피 라운지 같은 거를 만들기도 있고 물론 이런 화분이나 스탠드 놓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 공간을 한번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장식장이나 홈바를 여기다가 달 수가 있어요. 와인바를.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차피 창문이 여기까지 터져 있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식탁하고 간섭도 안 생기고. 생각보다 지금 이건 한 1800짜리 식탁이지만 2000짜리 한 나와도 나오지 않고 근데 이쪽 방에서 보니까 약간 제가 좀 당황한 거 느껴지죠. 왜 이렇게 어두워? 아무래도 제일 또 큰 평형이라 근데 이 어두운 거는 제가 푸르주에서 잘 못 봤던 어두운 색인데 뭔가 색상적으로 뭔가 그런 하이엔드를 표현한 것 같아요 얘네. 우리 제일 큰 평형이야 이런 느낌. 근데 푸르지오에서 볼 수 있었던 색깔은 솔직히 아닙니다. 일단 문짝이 많이 어두워요. 드레스룸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옷이 이렇게 돌아가 있죠.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염 실장님? 뎁스, 요 뎁스. 깊이. 근데 이거는 뭐 붙박이로 바뀌고 뭐가 없어요. 이건 이대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 효율적으로 쓰는 아주 꿀팁이 있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근데 잠깐만. 나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 침실 사러 가서 창틀 봅시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창틀은 어두운 걸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꼭 안방의 느낌을 따라서 창을 길게 빼놨네요. 이거는 근데 잘한 거죠. 네, 너무 좋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드레스룸으로도 물론 쓸 수 있지만 근데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여기도 옷이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갔어 옷. 그러니까 요 뎁스가 너무 좁아. 근데 이거는 이 옵션을 과연 하는 사람보다 이거는 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안마의자를 만약에 가지고 계실 때 여기다 놓고 뷰가 좋다면 여기서 힐링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럴 때도 커튼 하시는 게 낫나요? 저는 그게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릴렉스 힐링 공간이면 그럼 커튼이 무조건 낫죠. 커튼 자체가 근데 일단 만약에 포즈한 이거를 느낌이 그냥 서재로 하면 당연히 또 멋진 블라인드가 나을 거고 만약에 자제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이야 그럼 좀 이렇게 좀 키디한 커튼도 예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쪽에 말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책상을 놓는 실장실 같이 꾸미면 여기에 의자를 놓고 일하다가 밖에 보기에 참 좋네요. 맞아요. 진짜 분위기 있다. 이거는 이거. 뭐 제가 여기서 떠들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야 염실장아 네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 그 사진 좀 보여줘라고 꼭 말씀하시면 좋은 게 네. 정말 멋진 서재방 하나를 제가 꾸며드린 집이 있는데 뒤에가 블라인드도 거치 속지도 아니고 되게 유니크한 텍스처 있는 속지로 예쁘게 해드렸거든요. 그 집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걸 서재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거 많이 까만데? 아니 이거는 이거 푸르주에서 많이 못 봤던 색깔인데 이게 솔직히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17A도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막 쓰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면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계열은 예를 들어서 롯데라고 해서 좀 다이렉트로 해서 그렇지만 이것도 어둡고 좀 일체감이라도 있는데 요거는 밝게 쓰면 요것도 좀 같이 밝게 나가줬으면 좋은데 좋죠. 요게 좀 근데 좀 많이 어두운데 이거 왜냐면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참 바닥도 참 밝고 괜찮은데 문만 틀만 이제 좀 까마니까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막 우리 흔한 말로 바둑이 같죠 바둑이.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근데 막상 또 사전 점검 때 갔을 때 얘가 이런 블랙톤이 아닌 월러톤으로 나와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선명해 보이죠. 아주. 저는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요. 이게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이거야 뭐 조금 고민이긴 한데 문짝하고 그 주방 상하부장 필름지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게 문만 지금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 그걸로 봤을 때 분성 영상상 아일랜드까지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현장을 한번 봐야 돼. 네? 고급스럽긴 고급스러운데 현장 실제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진 항상 겪어봤잖아요. 저희 사진상의 느낌이랑 달았던 걸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 저 자꾸 신한인스빌 느낌이에요. 신한인스빌이 이렇게 어두운 자재를 많이 써서 했는데 지금 뭐 신한인스빌이 좋고 푸르지오가 좋고 나쁘고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이 컨셉이 저는 푸르지오에서는 일단은 처음 본 컨셉은 맞아요. 이거 색깔은 괜찮네 차라리. 이것도 근데 좀 아쉬운 게 끝까지 이거 빼고 그냥 터뜨려 주지.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우물천장을. 근데 기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10cm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평면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피곤해 보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84 AB의 미묘한 차이, 네. 그리고 이제 117 타입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막 한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은 긴장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보셨겠지만 참 예뻤죠. 예쁜데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들과 더불어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좀 기대가 커요. 여기가 지금 계속 연락도 오고 분석 영상 언제 올라가냐 이런 물음을 이제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직까지 사전 점검이 좀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구나 커튼은 얼마든지 사전 점검 끝나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분석 영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이런 분석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하다 보면 이제 사전 점검 방문을 신청해 주시죠. 그렇죠. 현장 답사죠, 현장 답사. 저희 다른 단지들의 영상도 보면 항상 평면도 분석, 그 다음에 작업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치 사례들의 영상.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가 있죠, 저희 나름대로의.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 티저는 올려드렸는데 원체 이제 인콰이리가 많아가지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염 실장하고 제가 조금 바빠서 시간을 일단 맞춰 하긴 할 건데 티저를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바로 사전 점검 전에 전반적으로 뭐 모든 사람마다 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러프하게 그 평면도에 대한 좀 이해를 시키는 그런 컨텐츠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 기다려보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 여기 가서 일단 컨설팅을 받고 그 왜 스케치 있잖아요. 그 스케치를 저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죄송합니다. 화면 앞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전 점검 전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스케치 같은 걸 해드려서 분명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 점검에 들어가면 좀 눈에 보이는 게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저희가 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미리 신청을 받고, 원래는 저희가 평형별로 한 집만 신청을 받는데 지금 사실 84A, C, D는 한 분씩이 벌써 오셔서 사전점검 동행을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가 세대수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77 타입도 오셨구나. 어쨌든 지금 타입별로 저희가 한 3일, 이틀에서 3일 정도 하는데 아마 한 이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타입당 2집씩은 촬영을 하죠, 저희가. 원래는 우리도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성향이 틀리니까 컨텐츠 이렇게 모아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자리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하자 같은 것도 조금 찾아드리긴 한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무료로 하자를 체크해주는 업체는 아니니까 저희 컨텐츠, 즉 여기서 어떤 가구라든지 커튼 블라인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해서 조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신청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간접 조명, 냉장고장, 붙박이, 소파, 식탁, 커튼과 방에 있는 블라인드들 이런 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어떤 스타일링을 의뢰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뭐 이게 딱 정말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라 이런 1차원적인 걸 보면서 말씀드린 거라 모델하우스. 네, 뭐 엄청 대단히 도움이 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A타입일 때, 내가 B타입일 때, 내가 C타입일 때 이런 걸 좀 주의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또 동일한 평형대인 84타입을 4가지 종류로 쪼개놓다 보니까 각 타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 공통점과 좀 차이점들을 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그러면서 저의 뭐 사견도 들어갔던 거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뭐 평면도나 모델하우스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한번 좀 찍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사실 이게 선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선착순이죠. 저희가 뭐 물론 다 가면 좋지만 사전 점검 날도 한계가 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건설사가 정해놓는 거고 저희한테 시간적인 제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여태까지 여러 단지들을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만족도가 좋았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추후에 오시는 분들도 현장 사진을 보고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현장에서 그래도 한번 떠든 걸 이렇게 우리는 이제 떠들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막 브리핑 해드린 걸 들었던 분들은 그분들이 만족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해도도 훨씬 빠르고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오시고 막 저희가 현장에서 막 한 10가지의 컨셉을 말하면 그 중에서 나한테 좀 맞는 컨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오셔서 만족도도 좋고 저희도 상담할 때 좀 재밌다라는 표현이 맞을까?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을 사시고 물건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좀 공통적인 목적, 집을 예쁘게 꾸미게 가겠다라는 그 결과를 좀 놓고 같이 가는 목적이 맞으니까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루카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약되신 분들 외에도 나도 좀 저런 레이스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같이 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원래는 이 홈스타일링이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뭐 이건 제가 그래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규칙이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어떤 집중 단과 학원식으로 효율적으로는 저희가 당일 대처는 해드리는데 확실히 먼저 오신 분들이 약간 과외받는 느낌. 우리 말하는 뭐 얼리버드 같은 거죠. 뭐 네, 그쵸. 대기업도 하는 이벤트죠. 뭐. 그래서 얼리버드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항상 전화는 잘 받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내일 또 상담 있으니까 오전부터 빨리 끊고 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전점검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